네, 오늘장 랭킹5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키워드 놓고 여기에 대한 전략의 힌트 가득 찾아보도록 할게요. ISN 이지환 대표, 차영주 MTN 전문위원 두 분과 함께 시간 꾸려나가겠습니다. 두 분 모두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오늘 종목의 향방에 대한 고민도 그리고 코스닥 중심으로 오후장에 좀 많이 지수가 밀리고 있어서요. 여기에 대한 고민도 함께 담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5위에 먼저 열어본 키워드는 바로 반도체에 대한 이야기, 지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사실은 무역 적자에 대한 이야기를 해야 될지 아니면 지수 연동 종목으로 질문을 드려야 될지 이 부분이 가장 헷갈려서 위원님과 먼저 시작을 해보도록 할게요. 반도체가 많이 흔들리고 있는 상황에서 어제 그 말씀 해주셨잖아요. 지금까지 이렇게 코스피가 올라온 그 근간에는 외국인이 반도체를 많이 샀기 때문. 그런데 오늘 약간 경고등이 울린 건지 오늘 반도체와 지수의 그 연동 관계 여기에 따른 흐름 분석 먼저 들어볼 수 있을까요? 일단 우리가 반도체를 어떻게 봐야 되느냐라는 부분들이죠. 올라올 때는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재고 사이클이라든지 미래된 전망, 더군다나 이제 우리가 인공지능과까지 관련해서 반도체가 좋다. 이렇게 얘기를 했죠. 그런데 지금 그 기대감이 살아있는데 왜 빠질까요? 그렇다면 우리가 이제 그렇게 얘기했었던 것들에 대해서 한번 고민을 해볼 때가 됐다. 결국 말씀드리고 싶은 요지는 삼성전자가 지금 아직까지 펀더멘탈은 굉장히 취약하다. 삼성전자 기준으로 봤을 때 특히 이제 그 수출이 굉장히 좀 안 좋게 나타났죠. 지금 현재 수출 같은 경우 40%가 감소했다라는 것들이고 또 지금 중국 수출도 상당히 많이 줄어들어 있는 상황. 아직까지는 중국 쪽 이제 이 비중이 좀 바뀌긴 합니다만 지금 당장은 이제 중국 쪽이 좀 어렵다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가 있겠죠. 그러다 보니까 지금 오늘 무역 적자가 굉장히 심각해요. 우리가 올해 들어서만 벌써 작년 무역 적자의 30%를 해버렸기 때문에 굉장히 무역 적자 이 규모는 좀 더 커져가고 물론 이제 우리가 삼성전자에 대해서 미래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보는 것은 이걸 지나는 과정으로 보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하반기가 되면 그리고 인공지능에 대한 본격적인 투자가 되면 살아날 것이다. 그러니까 지금은 펀드멘탈의 최악의 국면이다 이렇게 또 볼 수도 있겠죠. 근데 어쨌든 지금은 이제 최악의 국면을 어떻게 잘 새롭게 넘어가느냐라는 거죠. 여기에 더해서 이제 외국인들이 수급의 향방성을 하게 된다면 오늘 1,300원을 또 뚫어버리는 환율 때문에 이런 것들이 외국인들이 지금 당장은 적극적인 그 활동을 하기는 좀 어렵겠죠. 왜냐하면 환율이 어느 정도 방향성을 좀 잡아야 거기에 맞는 대응을 할 텐데 일단 환율이 올라가고 있다. 원화가 약세를 나타내고 있는 상태에서는 외국인들이 쉽게 들어오지 못하는 상황까지 맞물리면서 여기에 이제 더해서 지수의 조정 구간 이 세 가지가 맞물리다 보니까 현재 지금은 삼성전자 중심으로 조정을 좀 받고 있다라고 보는 것이고요. 이 흐름은 단기간에 끝날 것 같지는 않습니다. 일단 그동안 삼성전자는 좀 덜 올랐지만 다른 쪽들이 올라온 것에 대한 반락이 오히려 여기에 또 집중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일단 좀 추세를 차분히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일각에서 기대하고 있는 중국 리오프닝에 대해서 반도체를 엮는 거는 조금 지금은 많이 무리인 자리인 걸까요? 그렇죠. 우리가 이제 지금 중국에서 이제 소비 중심으로 하고 있고 이제 3월 우리나라 시간으로 4일날 양회가 열리는데 거기서 하는데 그렇다고 해도 지금 이제 이렇게 반도체가 갑자기 수혜를 받을 정도로 확 지금 붐을 일으킬 정도는 아니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반도체가 리오프닝을 받으려고 한다면 여러 가지가 있긴 하겠습니다만 글쎄요, 제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조금 그 연결고리는 오히려 소비주들에 대해서는 연결고리가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반도체를 그쪽으로 좀 연결하는 것은 조금 약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지환 대표님의 의견도 들어보도록 할게요. 저희 반도체 같은 경우는 지금 조정의 폭이 그러면 조금 더 길어진다라고 봐야 될지 환율이 올 들어 처음으로 1,300원을 좀 장중에 많이 뚫어내서 종가 기준으로 이렇게 마무리되지 않을까라는 우려를 안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시는지 궁금합니다. 최근에 이런 흐름에 브레이크가 걸린 그 상황 맞습니까? 일단 이제 우리가 반도체 종목을 단기적인 관점으로 접근하시는 분들은 아마 없을 겁니다. 지금 현재 이제 매크로 환경이나 종목 자체 펀더멘탈을 본다면은 이걸 쉽게 접근하기가 쉽지 않죠. 단기간 수익을 내겠다는 생각은 정말 이제 접근하기 어려운 전략인데 다만 이제 우리가 반도체 사이클을 좀 본다면 지난번 이제 2018년, 19년 이때 반도체 하락했던 사이클과 유사한 점이 좀 있는데 이때도 이제 매번 말씀을 드렸지만 결국 이제 주가의 바닥이라는 것은 공급 감소에 대한 이슈가 나왔던 시점이고 결국은 주가 특히 이제 디램 가격이 최악으로 갔던 그 분기가 대부분 이제 바닥을 좀 형성했습니다. 다만 이제 형성했던 시점에서 주가가 이제 그렇다면 급등하냐. 보통 평균적으로 바닥을 형성한 이후에 1차 상승 시기에 2019년도를 보면 삼성전자가 평균 한 25% 정도 상승을 한 이후에 상당히 오랫동안 상승과 하락을 반복하는
모습을 보여주다가 상승이 재차 나왔죠. 그러니까 그 모델을 이번에 우리가 또 적용을 해본다면 사실 그 상반기에는 저점을 잡은 상태에서 공방이 좀 벌어지고 하반기에 주가 탄력성이 좀 붙을 수 있다라는 관점이 대부분 일반적인 관점과 거의 흡사하게 좀 흘러갑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삼성전자를 단기간 등락이 크게 나올 거라는 기대감을 가져서는 안 되겠죠. 다만 저점이 여기서 크게 내려가지 않으면 직전 저점을 이탈시키지 않는 그 등락이 반복된다면 장기적인 투자자라면 오히려 올해 같은 시점에 조금 분할로 여유를 가지고 조금씩 분할로 모아가는 전략은 상당히 유효하겠죠. 이렇게 본다면 단기 투자자들이 모멘텀을 가지고 접근하기는 상당히 어렵다. 대신 장기 투자자가 분할로 저점을 공략해서 모아가는 부분은 상당히 유효하다. 이 두 가지 관점은 좀 차이를 두고 이해를 하시는 게 좀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대표님 하반기 쪽까지 바라본다고 가정을 한다면 지금 구간에서 지금 시점부터라도 다시 한번 반도체 톱도 모아가기 괜찮다로 저희 정리해도 될까요? 단기적인 관점에는 괜찮을 것 같고요. 우리가 그 반도체 투자하시는 분들이 가장 크게 괴리감을 느낄 때가 이 경기와 체감하는 반도체 사이클과 주가의 상관관계를 보면 이게 특히 반도체 같은 경우는 저점을 잡고 상승하는 구간이 보통 빠르면 1분기, 늦어도 2분기 이상의 차이가 납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을 본다면은 장기 투자자라면 분명히 올해 긴 호흡을 가지고 좀 공략을 하시고 다만 좀 전에 이제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 단기 모멘텀을 가지고 지금 이 삼성전자를 바라본다라고 한다면 사실 접근하기 어렵다는 부분은 꼭 주지를 하고 대응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주식시장이 미래에 베팅하고 기대감을 선반영한다고 하는데 어떻게 호흡을 맞춰야 될지 정말 어려운 것 같습니다. 타이밍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의견 나왔다는 점 참고를 해보시고요. 자, 다음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사실 오전과 살짝 분위기가 달라서 그 부분에 대한 포인트도 언급을 해드릴 텐데요. 하락장에 버티는 쪽은 분명히 있겠죠. 그런데 2차전지가 맞을까에 대한 물음표는 지금 오후장 달리는 것 같습니다. 대표님과 먼저 이 이야기를 해볼게요. 사실 오전만 하더라도 양극재, 그다음에 폐배터리 공통으로 이 키워드를 아는 종목은 괜찮나라는 생각도 들었거든요. 그런데 오늘 오후를 보니까 또 아닌 것 같아서요. 흐름이 많이 바뀐 걸까요? 아니면 일시적이라고 지금 흐름을 봐야 될지 소재까지 일제히 같이 동반해서 하락하고 있어서 좀 진단 받아보려고 해요. 일단 이제 2차 전지는 물론 우리가 크게 보면 분명히 실적 기반에서 지금 현재 우리나라 산업구조에서 몇 개 안 되는 레벨업을 할 수 있는 섹터는 분명합니다. 다만 이제 우리가 단기적으로 2차 전지를 놓고 봤을 때 저는 2차 전지 전방체와 특히 소재는 좀 분리해서 보시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2차 전지 소재 같은 경우는 상당히 지금 주가가 급등을 했습니다. 특히 이제 리튬 관련되어 있는 부분에서 보신다면은 양극재, 리튬, 수산 리튬 분명하게 모멘텀이 있고 이게 앞으로 차세대의 배터리, 하이니켈 다 연결이 되는 부분이 있지만 그걸 감안하더라도 주가 단기간에 너무 많이 올랐죠. 대부분 이제 2배 이상 올랐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서 추가로 레벨업을 본다고 해서 과연 2차전지 소재 쪽으로 지금 단기간 접근할 수 있냐라고 본다면 오히려 2차전지 소재는 지금 급등한 시점에서 오히려 비중을 조금 줄여서 분할 청산을 하시고 대응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 반면에 이제 2차전지는 LG 에너지솔루션과 삼성 SDI가 지난번 고용지표 발표 이후에 IT가 조정을 받을 때 같이 조정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럴 경우는 오히려 이제 조정을 조금 기다렸다가 추가 매수 관점을 조금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2차 전지 쪽은 조정을 좀 기다렸다가 추가 매수하는 관점을 좀 유효하게 보시고 반면에 이제 2차 전지 소재 쪽은 비중을 좀 줄였다가 오히려 줄인 금액을 좀 기다렸다가 2차 전지 쪽으로 조정을 기다렸다 투입하는 전략 이렇게 좀 보시는 전략도 한번 생각을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건 어떻게 봐야 될까요? 사실 전반적으로 대표님 쉬어간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금양 같은 경우는 또 한 번 뚫어내는 흐름이 나타나고 있어서 이걸 보면은 전반적으로 살짝 조정인가라는 생각도 하실 것 같은데 금양 비롯해서 리튬 관련주 보유하신 분들도 지금은 어느 정도 수익이시라면 수익을 확정하는 전략을 추천하시는 걸까요? 수익을 확정하는 전략이 좋고요. 만약에 내가 이제 나는 꼭 2차 전지 소재 쪽을 봐야 되겠다라고 하면 이제 옥석 가리기를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중국 관련된 부분 모멘텀도 이번에 나왔지만 중국의 리튬 관련된 가격 변화, 변동성 그리고 이 부분이 2차 전지 쪽에 반영되는 모습이 보여지고 있고 우리는 지금 이제 하이니켈 배터리 쪽으로 가면서 2차 전지 소재에 대한 그 쓰임도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그렇게 본다면 양극재가 물론 유효하고 그 안에서 다양한 종목들이 나오지만 수산 리튬 관련되어 있는 종목들이 지금 앞으로 차후에는 주목을 받을 가능성이 상당히 크죠. 그러니까 이쪽으로 보는 쪽과
단순히 분리막이나 양극재응제에 관련돼 있다라고 해서 접근하는 전략은 이제 좀 구분을 짓는 게 좋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조언가 좀 챙겨봤네요. 저 2차전지 소재가 좀 많이 빠지면서 코스닥도 현재 780선을 조금 이탈한 상황, 2% 가까이 하락폭이 좀 나오고 있네요. 자, 그래서 위원님께도 질문을 드릴게요. 오후 들어서 또 한 번 소재가 많이 흔들리고 있어서 셀업체가 오늘 장 초반부터 흔들린 것과 그리고 소재주가 지금 오후짝에 더 빠지는 것, 성격이 조금 다른지 궁금해요. 아니면 비슷하게 저희 봐야 될까요? 비슷하면서도 조금 다르겠죠. 왜냐하면 그동안 강했던 게 소재이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더 밀릴 수밖에 없다라고 보여집니다. 대표님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은 차익 실현 구간이지 이건 매수 관점은 아니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금양이라는 종목이 살아있긴 하지만 금양이 대장주는 아니었죠. 지금 대장주로 봤었던 에코프로라든지 포스코홀딩스 같은 경우가 꺾여 있는 상황이고 어떻게 보면 금양 같은 경우는 주변주죠. 핵심주라기보다는 주변주이기 때문에 지금 이제 핵심주가 빠지는 과정에서 주변주가 살아 있으니까 그걸 희망의 트리거로 삼으시는 분들도 있긴 하겠습니다만 항상 우리가 그러죠. 대장주가 빠지면 다 빠질 수 있다. 그래서 일단 그러니까 이게 나쁜 주식은 아니에요. 우리가 이제 여기서 혼동이 오는 게 나쁜 주식이냐라고 봤을 때는 나쁜 주식은 분명 아닙니다. 좋은 주식입니다. 하지만 주가가 단기간에 올랐고 조정을 좀 받아야 되는 구간이다. 근데 조정이라는 게 오늘 하루 이틀에 끝날 것이냐 모르죠. 하지만 이런 정도의 상황이다라면 하루 이틀 내에 끝나지 않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조금 일단은 저도 대표님 말씀하신 것처럼 차익을 실현하는 구간 그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특히 두 분 모두 소재 섹터에 대해서는 수익을 확정하는 자리라는 조언 주셨다는 점 참고를 해보시고요. 저희 다음 키워드 이어서 좀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뉴스의 무게에 따라서 움직임이 이렇게 나오는 건지 아니면 시장 영향인지 많이들 궁금하실 것 같습니다. 오랜만에 저희 키워드로 택배도 로봇으로 로봇 키워드 이야기해 볼 겁니다. 위원님과 이 이야기 먼저 시작을 해볼게요. 오랜만에 저희 로봇 들고 왔잖아요. 그런데 아마 이 뉴스의 대장주격인 종목은 로보티즈라고 많이들 보실 것 같은데 정말 윗꼬리가 많이 달린 자리라서 시장이 이 재료를 무겁게 의미 있게 받아들이지 않는 건지 아니면 시장 지금 자리가 그래서 그런 건지 궁금합니다. 오늘 로봇 이슈 어떻게 반응 나오고 있다 평가하신지요? 저는 투자자분들께서 굉장히 현명하시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어요. 이제 로봇 이런 얘기 뉴스가 나오니까 테마로서 움직였는데 그 테마가 우리가 이제 인공지능과 좀 다른 테마죠. 인공지능 같은 경우 우리 생활을 바꿀 수 있는 강력한 테마인데 이 로봇과 관련된 테마는 아직까지 갈 길이 멀고 현실적으로 넘어야 될 부분들이 있죠. 쉽게 얘기해서 인공지능 같은 경우는 당장 사용 가능하지만 우리 로봇 같은 경우는 이제 첫 발을 내딛었다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관련 법들이 이제 아직 법도 통과가 안 된 거고 소위를 이제 통과한 거고 법사위라든지 국회를 다 통과한 이후에 그게 이제 후속법까지 나오고 보험까지 들어야 되는 부분들이라 이제 첫 걸음을 내딛었다라는 부분들도 봐야 되겠고 우리가 이제 택배 로봇 들어가는 것들도 이제 지금 이제 검증 단계이지 이런 것들이 아직 이제 상용화 때까지는 우리가 자율주행에서 느껴지듯이 생각보다는 좀 멀다라는 거를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저는 오늘 테마로 한번 움직였다가 꼬리를 다는 것이 굉장히 현명한 그런 방법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이거는 뭐 이제부터 시작입니다. 긴 호흡으로 보셔야 될 것 같고 나쁜 뉴스는 아니지만 당장 내일부터 로봇이 돌아다닌다라는 류의 생각은 조금 우리가 경계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로봇 쪽 움직이는 성격에 대해서 분석을 받아봤는데요. 대표님과 이어서 좀 질문 가도록 할게요. 비슷하게 테마 형식으로 오늘 로봇을 봐야 된다는 관점이신지 그리고 사실 정책에 관해서는 산업차관 쪽에서 내달 규제혁신 로드맵 발표한다라는 이야기를 해서요. 다음 달 보고 서서히 모아가는 전략과 여기에 따른 모멘텀 기대하는 전략은 어떨지 어떤 생각 가지고 계신지도 궁금합니다. 저도 이걸 지금 현재 당장 접근하는 건 상당히 위험하다 생각하고 있고요. 오늘 이제 정부 계획안이 발표되면서 로봇 관련된 규제 핵심 로드맵 2.0 뭐 이 부분 때문에 주가들이 조금 상승을 했는데 사실 이제 우리가 이 부분을 잘 보면 그 좀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 이게 정말로 실생활 접근되기 위해서는 관련되어 있는 법안이 마련이 되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오늘 정부가 발표한 것은 이런 관련되어 있는 법안을 정비하겠다라는 의지의 표현이거든요. 그러니까 상당히 긍정적으로 볼 수 있겠지만 이게 당장의 어떤 액션을 불러일으킬 만한 부분은 아닙니다. 특히 그 로봇과 관련된 부분에서 접근하시는 투자자분들은 대부분 이제 테마나 단기 모멘텀을 접근하시는데 우리가 삼성전자 기반으로 해서 지금 나오는 AI 기반형 로봇이나 아니면 지금 현재 LG전자가 밀고 있는 산업
산업형 로봇에 대한 부분은 접근 방식이 저는 무조건 달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AI 기반은 우리가 중장기적인 모멘텀을 가지고 장기적인 레벨업을 기대하면서 아주 긴 호흡으로 접근을 하셔야 되고, 지금 현재 LG전자가 기반으로 그 테마가 나왔던 산업형 로봇 같은 경우는 당장 실적 기반으로 뭔가 나타나는 가시적인 부분이 보여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본다면 지금 현재 로봇 관련된 부분에서 오늘 발표했던 부분은 사실 당장 현실화하기 굉장히 어려운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오히려 이제 이런 부분들은 테마로 매매를 하시는 분들이 오히려 호재가 떴을 때 차익 실현하는 기회로 활용을 하시는 게 저도 좋다.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오늘 배달 로봇에 대한 이야기도 많이 나오고 도로교통법 개정안 통과 요게 헤드라인에 달려 있으니까요. 오히려 대표님, 그러면 로봇이 아직까지 가시화까지 멀었다라는 관점이라면 자율주행 쪽으로 조금 시선을 돌려보는 전략에 대해서는 어떻게 의견 주실까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굉장히 이제 미묘한 문제인데, 우리가 이제 로봇을 볼 때 그 AI와 산업형 로봇을 나눌 때 지금 오늘 발표됐던 내용은 이 AI와 어떻게 보면 산업형 로봇의 결합이거든요. 그래서 생활형 로봇과 같은 실생활에 응용되는 부분인데, 예를 든다면 자율주행과 관련된 부분에서는 기대치가 분명히 있습니다. 지금 현재 그 테슬라가 이번에 자율주행 관련된 리콜이 이슈화 되긴 했지만, 테슬라형이 어떻게 보면 카메라에 기반을 둬서 어떻게 보면 딥러닝을 실시간으로 하는 부분이라면, AI 기반으로 해서 이미 자율주행 관련되면 딥러닝을 미리 선점해서 들어오는 부분에서는 차이가 있을 거고, 이게 테슬라형에서 AI 기반형으로 저는 분명히 바뀔 거라고 보는데, 문제는 이제 그게 관련된 법안에서 과연 정비가 단기간에 될 수 있냐라는 보면 굉장히 법적으로 미묘한 부분이 많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까지 우리가 가는 순차적인 과정을 본다면 중간중간에 테마로서 이슈화는 될 수 있겠지만, 그게 실제로 접목되는 데까지는 시간이 많이 걸릴 겁니다. 그래서 테슬라도 이런 AI 기반형에서보다는 빠르게 카메라와 관련된 부분으로 전환을 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좀 본다면 우리가 좀 긴 호흡으로 가시는 분들은 모르겠지만 단기로 접근하시는 분들은 오히려 이런 테마가 딱 뜰 때 차익 실현하는 전략으로 가시면서 대응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슈화가 됐을 때 차익 실현 또 한 번 이런 의견이 나왔네요. 위원님, 그러면 하나만 요 포인트 볼게요. 저희 인공지능부터 계속해서 신성장 동력에 대해서는 저희가 팔로우업을 하고 있잖아요. 또 다른 이벤트를 본다면 MWC에 대한 기대감을 서서히 가져갈 만한 구간인데, 어떻게 보면 CES와 요즘은 비슷한 맥락도 있어서 여기에 따라서 기대해 볼 만한 로봇 포함해서 인공지능 포함해서 좀 대기할 만한 쪽은 없는지, 보시는 쪽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글쎄요, 과연 거기서 무엇을 이제 발표할 수 있는지에 대한 부분들은 우리가 조금 다르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아직까지 MWC나 CES에 대해서 한 5년 전만 하더라도 새로운 기술들이 막 나오면서 혁신을 일으키는 것들이 있고, 그게 바로바로 이제 대응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어서 우리가 굉장히 좀 관심을 가졌었던 사실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최근에는 이런 것들이 과연 더 이상의 아직 이제 획기적인 게 나타나지 않는 한, 그러니까 선언적인 것은 있죠. 우리가 이런 것들을 한다라든지 그런 부분들은 있습니다만, 이게 지금 이제 당장 우리가 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좀 너무 그렇게 우리가 좀 정보를 선점하려고 하는 노력들, 이런 것들을 하는 것이 아니겠는가. 오히려 거기서 지금 거론되고 있는 것들, 글쎄요, 과연 뭐가 나올까요? 어떤 정보가 있나요? 그렇진 않습니다만, 과거 1월 달에 CES를 보면 그 전에 들썩임이 거의 없었다가 그 CES 끝난 이벤트, 그리고 로봇주가 불을 뿜어냈던 경험을 하셔서 투자자분들이 이런 아이디어를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그렇긴 하지만 이제 그때 로봇이 하나의 새로운 생태계를 이제 마련한 거죠. 삼성전자발 생태계를 마련한 거지. 그 CES 연결, 글쎄요, 모르겠습니다. 제가 솔직히 대답을 못 드리는 게 제가 고민을 안 해봐가지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한번 좀 기회가 되면 공부를 좀 한번 해보겠습니다만, 글쎄요, 제가 최근에 리포트도 좀 없었던 것 같고 좀 그런 것 같네요. 알겠습니다. 신성장에 대해서 지금은 뉴스가 나왔을 때 어느 정도 이익을 챙기는 차익 실현, 이런 쪽으로의 두 분의 의견이 좀 모아졌다는 점 체크를 해드릴게요. 자, 그리고 여기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오늘 전반적으로 지수의 분위기는 어둡습니다만 이슈화 되고 있는 쪽이 있습니다. 유난히 빨간불 측면인데 바라봐도 될지, 어떤 의미가 있는지 한찬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엔터주에 대한 이야기를 해볼 겁니다. 대표님과 시작을 해볼게요. 대표님, 사실은 엔터주를 이전에는 조금 더 가벼운 마음으로 실적, 펀더멘털 요 이야기를 하면서 조금 마음 가볍게 던졌던 것 같은데 요즘 질문이 좀 많이 어렵습니다. 어떻습니까? 이렇게 관계가 엇갈린 구간에서 오늘 JYP의 움직임에 주목도를 높여야 될지, 이걸 활용할 만도 한지 어떻게 보시는지 궁금해요. 일단 여기서 시작해 볼게요. 일단 이제 오늘 그 SM 신주 발행이 되느냐 안 되느냐 여부가 이제 가장 중요할 것 같고, 지금 이제 우리가 이제 엔터주 전체 전반적인 섹터 흐름을 본다면, 이게 이제 결국은 상상의 나래를 지금 계속 펼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상상의 나래를 계속 펼치는 가장 큰 근본적인 원인은 결국은 이제 카카오가 자본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우디 국부청에서 받아온 투자금이 있는데 저는 아마 이제 이 투자금 자체가 아마 용도 제한적인 성격까지는 아니더라도 일정 부분 어떤 부분에 투자를 했으면 좋겠다라는 그 부분이 있을 것 같고 그게 사우디의 예를 들어서 네옴시티 건설과 관련되어 있는 엔터나 컨텐츠 쪽이라고 한다면 결국은 이 지금 카카오가 사우디 국부펀드에서 받아온 이 돈이 이제 지금은 계속 상상의 날을 펴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SM을 인수할 유력한 가능성이 제기가 되었다가 이제 차선책으로 다시 이제 JYP 인수라는 그 부분이 또 오는 이제 뉴스에 나오는 거죠. 결국은 지금 카카오가 보유한 자본이 어디로 이동할 것이냐에 시장이 촉각을 세우고 여기에 대한 다양한 시나리오가 나오는데 사실 하나도 그 실제 팩트에서 우리가 검증해 볼 만한 부분은 없다라는 사실이죠. 결국 카카오가 무리해서 과연 여기서 예를 들면 뭐 시장이 예상하듯이 뭐 SM 주가를 예를 들어서 뭐 15만 원대에 공개 매수를 할 건지 아니면 진짜 JYP 인수할 건지 이런 그 부분은 우리가 지금 실체가 없는 가운데서 주가만 들썩거리게 만드는 어떻게 보면 이걸 예리하게 짧은 테마서 치고 빠질 수 있는 투자자도 있지만 그렇지 않고 일반적으로 뉴스에 몰입해서 진입한 투자자라면 정말 지금 엔터주 접근은 조심을 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카카오가 가진 돈이 어디로 향할까라는 부분은 지금 어떤 이제 결정도 된 것도 없고 오히려 이제 SM 관련된 부분에서 퇴색되는 부분이 나중에는 이제 주가 충격을 좀 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보신다면은 접근은 반드시 짧은 테마성에서 그 접근할 수 있는 분들만 접근을 하시고 지금은 그 엔터주 자체에 대해서 크게 그 접근 안 하시는 게 좋다. 오늘 JYP가 나왔던 그 카카오에 대한 인수 부분이나 그 실적 최고치에 대한 기대감이 마치 그 개인 투자가분들이 이쪽으로 들어와야 된다라는 일종의 현혹감이 들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잘 구분을 하셔가지고 엔터주 접근은 조금 신중하게 결정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대표님 사실 엔터주 가운데 실적한다면 숨겨진 실적주, 뭐 리오프닝, 수혜주 요 타이틀을 달았던 게 JYP잖아요. 오늘의 이슈화 요렇게 노이즈가 끼면서 약간은 주가에 거품이 끼었다라는 관점으로 보시는 거죠. 일단 이제 단기적으로는 그 실적 기반의 카카오에 대한 기대치가 주가에 반영이 된다라고 봐야 되겠고요. 이게 이제 단기적인 상승이 얼마 정도 나올지는 모르겠지만 만약에 SM에 대한 그 관련되어 있던 매수 그 접근이 급격하게 JYP로 이동이 되면서 단기적인 주가가 큰 폭으로 급등을 한다면 당연히 차익 실현을 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JYP가 기대하고 있는 실적의 전망치는 사실 어떻게 보면 올 초부터 꾸준하게 재개되고 주가에 꾸준하게 우상향되면서 반영이 많이 되었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추가로 상승하는 부분은 단기 모멘텀에 의한 오버슈팅이라고 간주를 하시고 단기적으로 뭐 장기적으로 접근하시는 분들도 오히려 차익 실현에서 비중을 좀 줄인 다음에 다시 차후에 접근하시는 전략이 좋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걸 더 활용하지는 말자라는 이야기도 함께 담아봤는데요. 위원님께도 저의 질문을 드릴게요. 오늘 SM 하이브 그러니까 하루 전부터 증권사 리포트도 많이 나온 자리라서 좀 분석이 필요할 것 같아서요. 하이브가 예정보다 일찍 이수만 전 총괄 프로듀서의 지분 14.8%에 해당하는 대금을 납입했다라는 뉴스도 지금 예정보다 빨리 납입한 걸로 뉴스가 나오고 있는데요. 자, 어떻게 봐야 될까요? 뭐 이걸 활용할까요? 활용할지 말까요? 이 관점이 아니라 오늘 이렇게 SM의 향방, 하이브에 대한 관심도 어떻게 저희는 시각, 투자 측면으로 봤을 때는 길게 보더라도 볼 수 있을지 궁금하네요. 글쎄요. 뭐 볼 수 있는 부분들은 이미 사라졌다라고 저는 냉정하게 판단을 합니다. 아직까지는 대표님 말씀하신 것처럼 가장 중요한 게 이제 28일 날 우리가 가처분 신청에 대한 신주 가처분 신청에 대한 판결이 나잖아요. 만약에 여기서 신주 발행이 가능하다라면 카카오가 해볼 만하죠. 9%를 가져가니까. 근데 만약에 신주 발행이 금지가 되면 카카오는 제로에서 시작을 하거든요. 그러면 제로에서 시작하는 거하고 미리 이제 우리가 하이브가 14.8% 한 15% 정도 갖고 있는 거하고 싸움 양상이 다르죠. 똑같이 일단은 뭐 15만 원의 가격을 부른다 하더라도 이쪽에서는 조금 적은 금액을 좀 해도 이미 지분이 있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지금 대표님이 정확히 말씀하신 것 같아요. 지금 다 설이에요. 이 설에 내가 투자를 한다라는 것은 저는 투자라기보다는 거의 뭐 복권에 가깝다라고 좀 감히 말씀드릴 수 있는 그런 수준이고요. 여기에서 굳이 내가 이것을 뭐 어떻게 해서 하겠다? 글쎄요, 뭐 다른 좋은 주식들 많은데 굳이 여기서 이제 우리가 이슈화된 건 사실인데 지금 이슈화된 것들 여러분들 차분히 이제 뭐 한 30분만 뉴스 검색해 보시면 정말 뭐 이전 투구식 뭐 서로 고발 뭐 어쩌고저쩌고 하는데 글쎄요, 뭐 우리가 관심이 뜨거운 건 사실입니다만 이렇게 관심을 가져서 지금 한편으로는 제가 카톡에 이제 그런 것도 본 적이 SNS에서 그런 걸 본 것 같아요. 누가 이제 그런 얘기를 해가지고 13만 원에 SM을 샀는데 지금 나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망연자실한 일이다. 뭐 이런 얘기도 좀 들리고 있기 때문에 아무도 책임져 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판단을 신중하게 하셔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그 소용돌이에 있는 SM 하이브는 보지 말아야 된다로 저희가 이해를 했는데 다른 쪽은 어떻습니까? 당분간 엔터도 안 봐야 되나요? 아니면 엔터주에 대한 관심은 괜찮은 구간인가요? 그거는 저는 별개다라고 보는 거죠. 결국 이거는 그들만의 싸움이고요. 그들이 싸우고 있는데 주변에 있는 만약에 한 반에 친구 둘이 싸우는데 그러면 그 반 애들이 다 나쁜 건가요? 그건 아니죠. 싸우는 두 친구만 나쁜 거죠. 나머지는 개별적인 요소에 따라서 어떤 뭐 콘서트를 한다라든지 아니면 뭐 어떤 새로운 이벤트가 있다라든지 그거에 대해서는 좀 별개로 봐야 될 것 같아요. 이게 엔터주가 지금 이슈가 있으니까 엔터주를 봐야 된다? 그거는 제가 볼 때는 무리수죠. 하지만 개별 단으로 놓고 보면 정말 훌륭한 친구들이 있고 열심히 자기 본업을 하고 있는 친구들이 그들까지 피해를 받아서는 저는 안 된다라고 보거든요. 그렇게 구분해서 볼 필요는 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엔터주 관련된 이슈 그리고 지금 어떤 시각으로 바라봐야 되는지에 대한 팁까지 들어봤습니다. 저희 1위에 올라온 키워드 보도록 할게요. 다시 한번 비료, 사료 관련주 곡물 가격 급등 요 이야기를 해볼 건데요. 기억하실진 모르겠지만 저희가 하루 전에는 핫하게 다뤘던 테마가 재건입니다. 재건이기 때문에 지금 어디를 봐야 되나요? 많이들 궁금하실 것 같아서 여러 가지 갈래로 뻗어 나와서 이야기를 확장해 보도록 할게요. 대표님, 먼저 요 질문부터 드릴게요. 새로운 뉴스는 분명 아닙니다.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 이미 장기화 구간이고요. 그런데 오늘 다시 한번 곡물 관련주에 따른 반응이 나오는 이 상황 저희 어떻게 봐야 될까요? 오늘 이제 우리가 5가지 주제를 말씀드리면서 죄송하지만 상당히 긍정적인 말씀을 드리지 못해서 상당히 죄송한데 이 부분은 또 제가 봤을 때는 상당히 조심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예를 들어서 지금 이제 비료 가격에 비료 관련된 종목들에 대한 기대감이나 곡물에 관련된 기대감을 가지는 것은 특히 이제 우리가 비료 관련주에 대한 기대감을 가지는 것은 결국 천연가스 상승이거든요. 직접적으로 천연가스가 상승했을 때 그게 부산물로서 비료 가격이 상승하는 거거든요. 지금 현재 천연가스 가격을 보면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에 작년 이제 9월달, 8월달, 9월달 그 고점을 찍을 때 10불까지 올라왔던 가격이 지금 5분의 1 토막입니다. 2불에서 왔다 갔다 합니다. 특히 최근에 그 원자재 가격이 급락하면서 여기에 투자를 했던 개인 투자가분들이 상당히 지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 가장 큰 집중적인 이유가 지금 왜 이렇게 유가도 그렇고 특히 천연가스 같은 경우는 계절적 요인을 감안하더라도 왜 이렇게 폭락했냐를 본다면 올해 초부터 1월 달부터 미국은 ETF 원자재 관련 ETF가 매도 시에 무조건 10% 세금을 내야 됩니다. 그러니까 차익이 아니라 전체 자기가 매수했던 금액 10% 내야 되기 때문에 상당히 큰 금액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면 원자재 관련돼 있는 투기적 거래를 원천적으로 봉쇄하겠다는 의지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서 기대했던 원자재 가격에 올겨울 기대했던 급등은 없었습니다. 오히려 이제 천연가스 가격은 지금 뭐 2불까지 떨어져가지고 5분의 토막은 상당한 부분이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감안한다면 천연가스에서 파생되는 비료 관련주가 상승할 수 있다는 것은 이론적으로 좀 맞지 않고 곡물 가격도 지금 보신다면 밀 가격을 비롯해서 우리가 뉴스 접하는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은 상당히 우려스럽지만 지금 곡물 선물 가격을 보면 거의 바닥권입니다. 굉장히 많이 내려와 있죠. 그러니까 여기에 대한 바닥에 대한 기대치로 내가 선점해서 들어가겠다는 의지가 아니라면 지금 이렇게 급하게 떨어지는 걸 상승으로 되돌려서 주가 관련주를 짝짓는 것은 상당히 어렵다라고 보여지고 그렇게 본다면 지금 뭐 비료 관련주가 주가 흐름도 좋지 않지만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러시아에 의해서 어떤 엄포에 의해서 분위기상 뭔가 될 것 같다라는 부분은 실제로 우리가 원자재 선물이나 곡물 선물 가격을 추정해 보면 지금은 그렇게 나올 상황이 상당히 어렵다라는 부분을 꼭 인지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비료 사료에 국한된 게 아니라 조금 더 넓게 대표님 원자재를 봐도 지금 구간에서는 주가의 탄력성을 기대하긴 무리일까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우리가 개인 투자자분들이 1월 달에 가장 낭패를 많이 본 탑5를 보면 나스닥 선물에 대해서 베팅했던 것과 반도체 관련된 ETF 거기에 베팅했던 부분이 가장 큰 손실이고 두 번째가 원자재에 관련된 베팅에서 굉장히 큰 손실을 입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만약에 12월 달에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에 겨울 전쟁으로 들어가면서 난방유 수요라든지 천연가스 폭등할 것이라는 기대감 라는 부분이 결국 개인 투자가분들을 이쪽 투자로 이끌었지만 1월 달에 원자재 관련된 ETF에 미국이 가감하게 10% 세금을 매기면서 오히려 투기적 거래가 빠져나간 뒤에 어떻게 보면 개인 투자가분들이 거의 설거지를 하러 들어오는 그런 형국이 돼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본다면 지금 과연 이쪽으로 집중적으로 투자, 주식이 어렵다고 해서 이쪽으로 관심을 돌리는 것은 또 다른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위원님의 의견도 들어볼게요. 비료, 사료 이렇게 원자재 테마하는 종목들 투자는 아니더라도 트레이딩은 어떤지 지금 자리에서 봐도 되는지 아니면 차라리
재건 쪽을 서서히 모아가야 되는지 많이 헷갈리실 것 같아서요. 위원님 의견 들려주세요. 일단 뭐 다 저도 이제 조금 뭐 그 대표님하고 마찬가지인데 그쪽에 대해서 지금 너무 이렇게 기대감인 것 같아요. 저는 좀 김치 국물 마시는 느낌이에요. 아직까지 전쟁이 끝난 것도 아니고 전쟁 양상이 지금 뭐 상당히 어떻게 될지 좀 일촉즉발 상황이 더 이제 커지는 상황인데 여기서 전쟁이 일단 더 확산이 된다 하더라도 뭐 비료나 식량에 대해서는 우리가 그러니까 말을 만들어낼 수는 있지만 팩트 체크를 지금 대표님께서 자세히 해주셨기 때문에 팩트를 보면 또 그것도 아니고요. 재건과 관련해서는 뭐 우크라이나 전쟁이 일단 끝나야 되니까 좀 먼 얘기다라고 보고 튀르키예 재건에 대해서도 이제 하는 부분들인데 아직까지 방향이나 이런 것들이 결정된 건 없잖아요. 그래서 이걸 모아간다? 글쎄요, 뭐 모아가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제가 뭐라고 말씀드리기는 어렵겠습니다만 과연 이제 모아갈 때는 굉장히 이제 종목이 디테일해야죠. 이건 지금 이제 기대감으로 올라갈 때는 관련주들이라면 철강, 건설 뭐 이런 거 뭐 기계 이런 거 다 갈 수 있는데 모아간다라는 건 이게 수익을 꼭 봐야 될 걸 모아가야지 주변주를 모아간다라는 것은 나중에는 팩트 체크로 들어가면 전혀 엉뚱한 쪽이 될 수도 있는 부분들이죠. 테마로 움직일 때는 뭐 웬만한 건 다 올라갑니다. 하지만 나중에 수주로 올라갈 때는 수주 받은 기업만 올라가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잘 정리하셔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기다림의 시간이 또 너무 길면 안 되니까 이 포인트들 잘 체크해보자. 팩트를 우선 보자. 이렇게 이슈에 대해서 정리 받아봤습니다. 저희 이제 5가지 키워드를 봤고요. 두 분의 원픽 들어보면서 추가적으로 이야기 이어가 볼게요. 먼저 이지환 대표님께 질문 던지겠습니다. 자, 오늘 5가지 중에 사실은 지금 만약에 수익권이시라면 들고 계시다면 지금 수익 확정하세요.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해주신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그래도 여기서 좀 가지 뻗어나가서 공략할 종목 보셨는지 원픽 공개해 주시죠. 오늘 이제 사실 단기적으로 접근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말씀드린 종목은 좀 눌림목을 기다렸다 접근하시면 좋을 것 같고 우리가 그 전기차 관련된 부분에서 항상 주목을 2차 전지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전기차와 관련돼서 우리가 모멘텀을 받을 수 있는 것은 물론 가장 큰 게 2차 전지지만 그 다음은 프레임과 공조 시스템과 그리고 타이어입니다. 특히 이제 2차 전지용 타이어는 일반 타이어와 다르기 때문에 공정 자체도 다르고 쓰임도 많이 다르게 차별화됩니다. 그중에서 오늘 말씀드릴 종목은 한국 타이어인데요. 그러니까 한국 타이어 테크놀로지를 우리가 그냥 타이어 종목으로 봐도 되지만 사실 2차 전기차 관련된 종목으로 보셔도 됩니다. 전기차 관련된 부분에서는 상당히 특화가 되어 있고 현대나 기아차뿐만 아니라 글로벌한 기업들의 뭐 폭스바겐이나 이제 다양하게 전기차 관련돼서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종목은 시장이 좀 눌릴 때 단기간 대응보다는 좀 긴 호흡을 가지고 좀 모아가는 전략으로 대응을 하셨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지금 한국타이어 오늘 그 낙폭이 크지는 않습니다. 38,000대 동기고 있는데 조금 더 떨어지면 뭐 한 37,000대 존으로 접근을 좀 하시고 스윙 전략으로 가시면 뭐 단기 전략은 한 5만 원까지 볼 수 있겠지만 좀 긴 호흡으로 보신다면 저는 6만 원, 7만 원 이상까지 좀 들고 가는 전략으로 한국 타이어 테크놀로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이 아니라 조금 기다렸다가 볼 종목 그리고 1차적인 목표가까지 받아봤습니다. 자, 그리고 위원님과 이야기 이어 나가볼게요. 저희 2차 전지 하면서 지금 수익 챙겨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마침 위원님께서 주셨던 2월 7일 원픽 종목이 LNF 최고가 기준으로 15% 넘는 수익 구간입니다. 이 종목에 대한 AS를 먼저 받아볼게요. 지금 수익 확정해라 이런 이야기 해주실지 LNF 어떻게 지금 먼저 할까요? 일단 수익은 한번 확정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수익은 확정하시고 좋은 주식이면 틀림없습니다만 일단 이런 상황에서는 그 수익을 한번 확정하시고 그다음에 또 다시 충분히 또 기회를 또 주거든요. 밑에서 다시 이제 물론 이제 팔았다 언제 사느냐 이거는 뭐 만약에 충분히 여유를 갖고 하실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수익을 실현하시는 것을 권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LNF에 대한 AS 받아봤고요. 새롭게 오늘장 공략할 종목도 있는지 궁금합니다. 위원님의 원픽은 어디에서 오늘 나왔을까요?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JYP 엔터를 저는 좀 다시 계속해서 좀 보고 있는 상황이고요. 두 번째로 이제 추천을 좀 드리는 겁니다. 물론 이제 지금 SM 대비해서 뭐 여러 가지 이슈들이 나오고 카카오 이슈가 나오긴 합니다만 그런 부분들보다는 좀 본질 가치에 이제 집중해야 된다라는 것들이고 JYP 같은 경우 이제 다른 어떤 잡음이 없는 그런 기업이 그 회사고 오늘 올해 이제 매출 기대감이 굉장히 높은 그런 기업이기 때문에 JYP 엔터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목표가는 9만 원이고요. 손절 라인은 72,000원 제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이슈화되고 있는 측면이 아니라 펀더멘털에 집중해서 목표가 다시 한번 9만 원으로 제시해 주셨다는 점 참고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수의 흔들림 좀 많이 나오네요. 수익 챙겨야 될 키워드들에 대해서 저희 이야기 들었던 부분 다시 한번 참고해 주시고요. 랭킹5 시간은 여기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차영주 MTN 전문위원 IS 이지환 대표와 이 시간 함께 꾸려봤습니다. 두 분 모두 소중한 말씀 고맙습니다.